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.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1%의 과장도 없는 실화임을 밝혀둡니다. 저는 원래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뭐 흔해 빠진 레파토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날 일로 인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고 진짜 겁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야기를 풀자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항상 학교 마치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. 그 두 친구를 가명으로 현우와 권학이라고 하겠습니다. 저희는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나면 낚시를 가곤 했었습니다. 그때 그 시절에는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PC방을 가면 항상 그거 하는 사람들로 엄청 붐볐거든요. 하여튼 저희는 PC방보다는 낚시를 많이 좋아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하루 용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. 근데 PC방 한두 시간 하고 나오면 뭔가 삶이 무료하고 현자 타임을 많이 느꼈죠. 때문에 1,000원짜리 찌하고 2,000원어치 지렁이만 있으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.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물려오는 물고기, 그리고 탈탈 터는 그 손맛의 쾌락에 건전한 취미를 가진 코찔찔이 3인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취미가 쭉 이어져서 쉬는 날이면 바다로까지 낚시를 다니는 낚시꾼이 되었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학교를 마치면 낚시를 가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그냥 PC방에서 놀고 돈 다 쓰면 나무 아래 있는 정자에 가서 앉아 놀곤 했습니다. 그런데 한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. 친구 중에 권학이라는 친구가 어떤 누나를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친누나인가? 아니면 아는 사람인가?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나를 직접 데리고 온 권학이가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서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. 누구냐고. 근데 권학이는 그 옆에 서 있는 누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. 그저 다짜고짜 계속 따라오면서 같이 놀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. 당연히 저희는 낯선 그 누나가 반갑지가 않았고 우리가 싫다고 했는데도 그 의문의 누나는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왔죠. 근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 누나가 뭔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 듯 보였어요. 그리고 우리랑 다 같이 놀자기보다는 그 누나는 권학이라는 친구한테만 유독 집착하는 듯 보였습니다. 우리가 PC방에 간 걸 한번 목격한 후로는 자꾸 PC방 갈 시간쯤 되면 권학이 보러 그 누나가 계속 PC방에 찾아오고를 거의 몇 주간 반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문제 사건이 있던 그날입니다. 토요일이 된 우리는 용돈을 모아서 냄비와 가스버너, 그리고 라면이랑 주스, 간식 뭐 이런 것들을 사서 놀러 가는 기분인 양 낚시터로 가기로 했죠. 그렇게 우리가 낚시터로 향하기 위해서 동네 슈퍼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그 누나와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예상처럼 저희 낚시터까지 그 누나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. 저희가 따돌리기 위해서 막 뛰어도 봤거든요. 근데 계속 따라왔어요. 거기가 산길이기도 하고 같이 가기엔 좀 위험해서 신경 쓰여서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 누나가 귀신 씌인 사람일 줄은 몰랐죠. 하여튼 그 누나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되었어요. 그 당시 저희가 매일 가던 낚시터는 본리지라고 하는 저수지였습니다. 우리는 그곳을
남평문씨 아지트라고 불렀어요. 지금은 자연휴양림이 개발이 돼서 저수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막 울창한 숲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예전엔 진짜 낚시하러 다니면서 멧돼지랑 야생동물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그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날 낚시 여정을 떠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누나가 따라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여자가 가기에는 길도 험하고 또 멀기도 했거든요. 네이버에서 도보로 찍어보면 거의 1시간 37분?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린다고 나오는데 심지어 굴곡진 오르막길도 넘어야 했거든요.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따라왔다가 중간에 집에 가야 된다고 막 낚시를 초치게 될까봐 걱정이 반이었습니다. 우리가 저때 도착한 시간이 완전히 해가 지기 전이었거든요. 아무튼 결국 그 누나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. 여자랑 함께 놀러 가면 좋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래요. 남자라면 누가 여자를 싫어하겠어요.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저희 친구들이랑 제가 뭐 상대방 얼굴 평가할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그 누나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 누나가 못생긴 것도 아니었고 또 이쁜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? 좀 미안하지만 소름 끼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비정상적으로 눈이 컸었어요. 진짜 눈이 정말 컸었는데 뭔가 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큰 눈이랄까요? 검은 자도 조금 비정상적인 느낌도 있었고요.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된 김에 누나, 저희 낚시 저녁까지 할 건데 그렇게 밤늦게까지는 할 건 아니니까 무섭다고 막 집에 가자고 그러면 안 돼요. 우리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. 이러니까 그냥 대답도 없이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. 그렇게 저희들은 낚싯대를 펼쳐놓고 친구들과 다 같이 부탄가스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캠핑 분위기 내려고 되도 않는 캠프파이어도 했었어요. 하여튼 그렇게 새 찌질이는 토요일 저녁을 강가에서 불짝 나르면서 그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.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그 누나가 아예 신경이 안 쓰일 순 없었거든요. 근데 그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심히 권하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요. 아무튼 좀 그냥 마냥 방치하기에는 마음이 안 좋아서 저희가 그랬어요. 누나, 일로 와서 라면 좀 먹어요. 하니까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.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라면을 덜어주니까 한 젓갈 한 젓갈 먹더라고요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진짜 그 커다란 눈으로 권학이라는 친구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. 해가 져서 그런지 저는 그 상황이 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라면을 먹고 다시 낚시를 시작했어요.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자면 우리들은 거기가 저녁만 되면 물고기도 많고 입질도 이렇게나 잘 들어오는데 낚시꾼들이 왜 여기 안 오나 그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. 다른 곳들은 저녁만 되면 다 사람이 빠글빠글한데 유독 그 저수지에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만 알고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예전에 오늘 이야기하는 일을 저희가 다 겪고 나서 집에 간 뒤에 제가 우리 동네 토박이인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저수지에 대해서.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가지 말래요.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요.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참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? 저희 뒤쪽에 계속 멀뚱멀뚱 서 있던 그 누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. 뻥안 치고 불러도 대답도 없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저희 셋 중에 그 누나 걱정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아무도 선뜻 먼저 찾으러 가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. 저 역시도
오줌 마려운데 일부러 참고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현우라는 친구가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. 얘가 통화 터지게 할 겸 또 오줌 싸러 혼자 낚시터를 떠나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. 근데 한 4분가량 지났을까? 갑자기 현우가 소리를 치는데요. 얘들아, 빨리 좀 와봐. 빨리. 이 새끼 미쳤어. 그렇게 남아있던 저랑 권학이랑은 서로 현우에게 가보라고 떠넘기고 있었어요. 하지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게 됐거든요. 근데 가보니까 현우는 토끼 눈이 돼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고, 그 누나는 부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나란히 있는 부부 무덤 위에서 누나가 올라가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막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데, 너가 야밤에 뭘 이렇게 시끄럽게 놀고 있노? 뭐하고 놀길래 그리 재밌나? 이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혼자 갑자기 깔깔깔깔깔깔깔 막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. 반대편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랑 제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. 장난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뭔가 이중인격 아시죠?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할머니가 되었다가 또 본인이 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소개하고 이야기하고. 근데 그 목소리가 진짜 할머니 흉내를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.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누나의 눈깔이 뒤집어지면서 막 미친 듯이 웃는데, 우리는 그 자리에서 권하기 데리고 그 누나를 버린 채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. 진짜 1시간 30분도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밝은 곳이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뛰어서 마을로 도착했죠. 여기까지는 그냥 그 누나가 정신병자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? 근데 이때까지 저는 무서운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.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끼리도 서로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들은 친구들과 상의하고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나는 현재 고인입니다.